자, 유로파리그 첫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토트넘. 자, 이건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1차전에서 못 나왔던 이제 베르그 그리고 에브엔 등 이제 주축 선수들이 전부 좀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좀 이제 다시 좀 돌아오면서 이제 많이 좀 전력이 보강된 그런 좀 보데글림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흥민 선수를 좀 비롯해 이제 솔랑케 그리고 메디스 그리고 베리발 그리고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또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좀 출전했던 이제 솔랑케와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 이제 이번 2차전에서는 출전이 불가능하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도 이제 토트넘이 이제 보데글림트와 슈팅 개수가 이제 20개 이상 차이가 났을 정도로 이제 공격에서 이제 좀 압도라는 모습을 좀 보였고, 보데글림트가 유효슈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을 좀 못했을 정도로 토트넘이 그 보데글림트의 공격을 잘 차단했습니다. 자, 그럼 확실히 좀 이제 1차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결과까지도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좀 결과를 좀 만든 그런 좀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1차전과 달리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랑케와 좀 메디슨의 결장이 좀 있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더 커진 상태고,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보데글리트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 결장했던 그 좀 베르그 그리고 에브엔과 같은 그 주축 선수들이 다 이제 출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거의 좀 풀 전력으로 좀 나설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스타님 이제 누적 2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전과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토트넘의 좀 전력은 더 약화되었고, 반대로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더 좀 강해졌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팀으로 이제 확실히 홈에서의 경기력이 훨씬 좋고, 그리고 현재 유로파리그 기준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탈락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홈 보데글림트의 득점력이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확실히 좀 1차전보다는 보데글림트가 이제 훨씬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날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운영을 하려고는 볼 수 있지만, 보데글림트 상대로 솔직히 홈 보데글림트 상대로,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약간 좀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토트넘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전에서는 뭐 보데글림트가 좀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2차전에서는 오히려 뭐 보데글림트가 더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일 수 있다 보니까 1차전과는 사뭇 다른 좀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는 뭐 보데글림트가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충분히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확실히 지금 보데글림트는 1차전에 비해 좀 전력이 보강된 반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력 누수가 더 커진 상태, 그리고 보데글림트의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뭐 결승 솔직히 뭐 누가 진출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뭐 2차전 한정해서는 보데글림트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보데글림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보데글림트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데글림트 프랜승의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빌바오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르크지, 그리고 달로, 그리고 더리우트, 그리고 리산마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것도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산세트,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 자,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비비안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산세트 무제, 니코 윌리엄스,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와 같은 좀 공격에서의 핵심 자원들이 좀 대거 결장 중일 것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격에서의 좀 전력 수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빌바오의 그런 좀 공격력 또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4강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지만 예상과 달리 맨유가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사실상 이제 맨유의 결승 진출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빌바오가 3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뭐 탈락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 맨유의 좀 진출이, 맨유의 그런 결승 진출이 좀 굉장히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좀 대승을 좀 거둬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공격진에서의 그 결장 이슈가 상당히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원정에서는 무려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극심한 골 가움에 좀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빌바오가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솔직히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뭐 산스트와 뭐 니콜리엄스 등을 좀 비롯해서 이제 핵심 공격진들의 그런 좀 부재와 더불어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공격적이 안 좋은 빌바오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제 아무리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맨유가 상대라고 해도 빌바오의 그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원정 뭐 빌바오의 저조한 공격력을 좀 고려하면은 맨유가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이미 3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최대한 좀 템포를 좀 늦추면서 이제 좀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빌바오를 좀 볼만한 그죠 이유는 크게 좀 없다 보니까 저는 뭐 이번 2차전에서도 그래도 뭐 맨유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무난히 이제 결승에 좀 진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맨유 승 쪽 본 경기. 네,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맨유 역시 뭐 이번 경기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뭐 경기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현재 지금 주축 공격진들의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그 좀 득점력도 계속해서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골감을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저득점 양상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었나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승, 네,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이제 베티스. 자, 이 경기 역시 이제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포인 뭐 쿠초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베티스로 좀 왔다 보니까 선수 명단 등록이 좀 안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컨퍼런스 리그에는 좀 출전이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를 좀 반영하듯 매번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쿠초 에르난데스가 없이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좀 치러왔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에 반해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도 이제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강 1차전에서는 이제 베티스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1점의 리드를 좀 안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거기가 확실히 베티스가 더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한 채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특히 측면을 좀 기점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측면 싸움이 보다 더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래도 현재 피오렌티나가 1점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러다 보면은 피오렌티나의 라인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베티스가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좀 침투나 역습을 좀 통해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서 이제 지금 라인 브레이킹에도 굉장히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되려 피오렌티나의 실점 위험이 더 클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자, 다만 확실히 좀 그러다 보면은 피오렌티나한테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경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뭐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뭐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이 경기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좀 홈에서의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이제 파르마와 이제 첼레 상대로 저조한 경기로 좀 보인 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홈 경기에서는 엠폴리 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지만 이 역시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피오렌티나가 현재 뭐 홈에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좀 약팀들 상대로 뭐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면은 이긴다고 해도 이제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좀 힘들게 좀 이긴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홈에서의 그 피오렌티나의 좀 경기력 또한 뭐 그리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보다는 그래도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베티스가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 올라간다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베티스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자 할게요. 그래서 베티스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스 프랑스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유로고르드.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쿠쿠, 그리고 라비아, 그리고 포파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자, 미드필더 2명, 수비수 1명,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로고르덴은 이제 좀 전 포지션마다 이제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유로고르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첼시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유로고르덴과 큰 체급차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이미 뭐 이제 첼시가 1차전에서 3점 차로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첼시의 결승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뭐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가 오히려 더 약간 힘을 뺄 가능성도 이제 더 높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왜냐면은 이미 뭐 3점 차로 1차전에서 이미 3점 차로 좀 이겼기 때문에 뭐 첼시 입장에서는 뭐 급할 게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굳이 뭐 대승을 안 해도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더 이제 힘을 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특히 뭐 더 중요한 거라고 보면은 이제 지금 주말에 있을 뉴캐슬과의 굉장히 좀 중요한 리그 경기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1차전보다 더 힘을 뺀 채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첼시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권에 좀 위치해 있으면서 승점이 같기 때문에 지금 뉴캐슬과의 경기는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에 있을 뉴캐슬과의 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좀 이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중요한 경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말에 있을 뉴캐슬전에 첼시는 훨씬 더 포커스를 더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다 보면 뭐 이번 경기에서는 뭐 풀 로테이션을 돌려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좀 첼시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첼시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히 유르고레를 상대로는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자기 페이스대로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유르고르덴이 좀 첼시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첼시가 볼을 좀 오래 점유하면서 템포 조절에 여유롭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첼시는 이미 1차전에서 뭐 3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급할 게 좀 전혀 없는 경기고, 최대한 이제 에너지 소모를 좀 덜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첼시가 그래도 좀 템포를 조절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플레이하면서 무난히 이제 좀 결승에 좀 진출하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첼시가 뭐 풀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는 가정을 해도 저는 첼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요거는 뭐 굳이 1만인승을 좀 가져가기는 너무 좀 배당이 낮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뭐 첼시가 완전히 뭐 크게 좀 대승을 좀 거둘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좀 고민해봤는데 차라리 고배당 자비로 한번 2무 정도 도전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첼시 승 보대 뭐 한번 고배당으로는 어제 첼시의 2점차 승, 네, EM 쭉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승 EM의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컨퍼런스 리그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브리스톨 시티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 이제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지금 뭐 최상의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저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교적 지금 전력 누수가 큰 팀은 브리스톨 시티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다소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이제 직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프레스턴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까지는 뭐 4연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이제 직전 홈 경기에서는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다소 좀 이제 정규리그 좀 결과 마무리가 안 좋은 상태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즈 벌리와 이제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가다가 밀려 3위로 좀 마무리했고, 이로 인해 이제 다이렉트 승격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뭐 3위가 확정된 시점부터는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면서 주전들을 좀 갈디에 이제 풀업을 대비한 그런 좀 최근에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리즈 상대로 원정에서 좀 4골을 좀 실점하면서 좀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당장 직전 경기 뭐 프레스턴 상대로도 홈에서 좀 2골을 좀 실점하면서 좀 수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수비에 이제 좀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실점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 이어지는 좀 템포 또한 끊기는 경우도 좀 많을 수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브리스톨 시티가 그런 좀 공격에서는 더더욱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브리스톨 시티가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세필드의 좀 수비가 견고하면서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세필드의 그런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많이 보인 그리고 브리스톨 시티가 만약에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레 좀 라인이 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팀들 상대로는 세필드가 공략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브리스톨 시티가 뭐 그래도 지금 뭐 괜히 공격적으로 나서다가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좀 안정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약간 구사하는 쪽으로 좀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근데 현재 지금 뭐 세필드가 원정인 점을 좀 제외하면은 뭐 밀릴만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네,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뭐 조직력 등 그래도 다 이제 세필드가 오히려 더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조조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브리스톨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브리스톨 시티가 뭐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에 뭐 진출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세피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좀 업셋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네, 세피드 유나이티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피드 유나이티드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